안녕하십니까? 행복백세 TV입니다. 10년 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시청자님의 모습은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지금 배우자와 함께 살고 계시다면 10년, 20년 뒤에도 계속 함께일 것이라고 확신하시나요? 2024년 10월 17일, 보건복지부에서 대한민국 노인들의 삶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2023년 노인 실태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조사는 3년마다 실시되며 노인들의 건강, 경제, 주거, 사회적 관계 등 삶의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신뢰성 높은 자료입니다. 이번 발표에는 예상했던 결과도 있었지만 우리 모두를 깜짝 놀라게 할 만큼 충격적인 사실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핵심적인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만성질환의 개선이 아닌 보육의 수입니다. 2.2개.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순히 머리 아프고 배 아픈 정도가 아니라 고혈압, 당뇨, 관절염 등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2개 이상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은 우리의 일상을 제약하고 삶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립니다. 50대, 60대 여러분, 혹시 나는 건강하다고 자신하고 계신가요? 아마도 상당수의 분들이 이미 고혈압이나 당뇨의 전 단계에 있거나 혹은 이미 초기 진단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10년, 20년 후에 우리는 평균 2.2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의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가 우리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 독거노인, 즉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이 무려 32.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명 중 1명은 혼자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수치가 2020년의 19.8%에서 불과 3년 만에 13.0%포인트나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반면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은 2020년 17.5%에서 이번에는 10.3%로 크게 줄었습니다. 불과 3년 만에 우리 사회의 가족 형태가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한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머지않아 우리 3명 중 1명은 노후를 홀로 보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적인 통계가 보여주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오늘은 이 충격적인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외롭고 고독한 노후가 아닌 당당하고 행복한 황혼을 맞이하기 위해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유익한 노후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23년 노인 실태조사 결과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가장 충격적인 부분은 바로 독거노인, 즉 혼자 사는 노인의 비율입니다. 불과 3년 전인 2020년 조사에서는 약 20%였던 이 비율이 2023년에는 무려 32.8%로 급증했습니다. 10명 중 3명 이상이 혼자 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는 계속 줄어서 이제 10% 수준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 한 방송에서 홀로 된 지 5년째라는 75세 김철수 어르신의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자식들은 모두 도시로 떠나 명절이나 생일이 아니면 얼굴 보기도 힘든 상황이었죠. 어르신은 하루 종일 텔레비전과 대화하고 밥상에서는 말 한마디 없이 혼자 밥을 삼킵니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적막함과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에 잠 못 이룰 때가 많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단 김철수 어르신만의 이야기일까요? 통계는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혼자 사는 노인은 부부가 함께 사는 노인에 비해 건강 상태도 더 나쁘고 우울 증상을 느끼는 비율도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응답 역시 혼자 사는 노인이 73.9%로 부부 노인의 48.1%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즉, 노후에 혼자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외로움을 넘어 건강과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동반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이유는 복합적입니다. 우선 자식에게 부양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녀들 역시 각자의 삶을 꾸려나가기 벅찬 세상이 되었고 부모와 자녀 모두 독립적인 생활을 선호하는 쪽으로 가치관이 변했습니다. 여기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배우자와의 사별 후 홀로 지내는 기간이 과거에 비해 훨씬 길어진 것도 중요한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충격적인 통계는 우리 사회가 2025년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는 사실과 맞물려 더욱 심각한 의미를 갖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사회를 뜻합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그로 인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먼저 초고령 사회를 겪은 일본의 사례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고독사, 즉 아무도 모르게 홀로 죽음을 맞이하고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야 발견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또한 관계 단절로 인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인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건강 악화와 우울증 문제가 국가적인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통계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정부도 노인 일자리 확대, 재택의료센터 확충 같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의 정책만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나의 행복한 노후는 결국 내가 직접 만들어가야 합니다. 지금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4가지 핵심 준비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건강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시겠지만 혼자가 되었을 때 건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파도 돌봐줄 사람이 곁에 없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서럽고 힘든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아프면 병원에 가는 소극적인 관리를 넘어 병원의 관리를 만들지 않는 적극적인 자기주도 건강관리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씩 꾸준히 걷고 근력 운동을 통해 넘어지지 않는 힘을 기르십시오. 혈압과 혈당은 정기적으로 체크하고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통계에서 보았듯이 혼자 사는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은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막연히 불안해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현실적인 노후 자금을 계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노인 실태조사 결과 노인들의 주된 소득원은 기초연금과 공적연금이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노인들이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후에도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자신만의 제2의 직업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활력을 얻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튜브나 블로그를 운영하며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시니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식에게 손 벌리지 않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며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현금 흐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민연금이나 개인연금은 기본이고 만약 부족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소일거리라도 적극적으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의 크기가 아닙니다. 매달 50만 원이라도 내 힘으로 번 돈이 내 통장에 들어온다는 사실.
그 자체가 심리적 안정감과 자신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관계입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릅니다. 독거노인의 삶이 힘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관계의 단절입니다. 자녀에게만 의지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배우자, 친구, 이웃, 그리고 지역 사회와 끈끈한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동호회 활동이나 봉사활동,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들은 단순한 만남을 넘어 서로에게 정신적인 지지대가 되어주고 긴급 상황 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만이 가족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나와 마음이 통하고 즐거움을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집 근처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의 문을 두드려 보십시오. 노래교실, 서예반, 탁구 동호회 등 저렴한 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무궁무진합니다.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 한두 명만 사귀어도 노년의 풍경은 180도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한 번 함께 식사하고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세상과의 연결, 바로 디지털 능력입니다. 스마트폰을 단지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용도로만 사용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스마트폰 하나면 멀리 사는 자녀, 손주의 얼굴을 매일 볼 수 있고 은행에 가지 않고도 모든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세상의 모든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겠지만 조금만 배우면 세상은 훨씬 더 편리하고 즐거워집니다. 자녀에게 물어보기 눈치 보인다면 지역의 노인복지관이나 정보화 교육기관을 활용해 보십시오.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초고령 사회 진입은 단순히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의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퇴를 단순히 일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전환점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인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약하고 힘없는 존재가 아닌 사회의 경험과 지혜를 갖춘 액티브 시니어로 새롭게 정의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정부 통계를 통해 조금은 불편하고 두려운 미래를 마주했습니다. 노년기에 혼자가 될 확률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혼자라는 사실 그 자체가 불행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혼자가 되는 노년은 외로운 고립이 아니라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자유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신체, 최소한의 경제력, 마음을 나눌 친구, 그리고 세상과 소통하는 능력. 이 네 가지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간다면 우리는 충분히 행복하고 품위 있는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행복 100세 TV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외롭지 않고 행복한 100세 인생을 누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널리 공유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유익하고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